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키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라는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여기 위키피디아 문서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의 인구에 대한 그 통계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생 및 사망이라고 해서 통계청이라든지 여기 뭐 액츄얼리티스 세계은행 나라지표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1925년부터 여기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요. 2019년까지의 이제 인구 수가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인구가 얼마나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출생률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제 출생아가 너무 적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출생아 수가 정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이 위키피디아 문서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925년 보게 되면 이제 55만 명이 출생아 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 이제 1950년대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1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100만 명 이상을 유지를 하다가 1972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어느 정도 출생아가 한 해 동안 출생아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30만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역사적인 인구 통계라고 해서 우리 보통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 종 모양의 그래프가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출생 및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라인 차트로 이제 포인트 플롯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이렇게 같이 그래프를 통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같이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문서를 우리가 읽어와야 될 텐데요.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크롤링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도 이 페이지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판다스를 통해서 이 위키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판다스 통해서 저희가 이 인구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임포트 판다스 as pd로 판다스 먼저 불러오도록 하고요. 다음에 pd.read 언더바 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에서 이제 CSV를 불러온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HTML 형식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read 언더바 HTML 이라고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read 언더바 HTML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뭐 IO, 매치, 플레이버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CSV 파일 많이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read 언더바 HTML에서 이제 HTML 문서를 바로 읽어와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대한민국의 인구라고 해서 위키피디아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를 위에다가 URL이라고 한번 변수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라고 해서 이 URL을 이제 변수에다가 URL이라고 지정을 지금 해 주었고요. 그럼 이렇게 지정한 변수에 있는 URL 값을 그대로 한번 read 언더바 HTML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RL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 위키피디아 문서에 있는 내용을 테이블 내용들을 다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read 언더바 HTML 문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HTTP 그 HTTP 통신을 통해서 이 HTML 페이지를 받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뷰티풀 숲 BS4는 이제 뷰티풀 숲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뷰티풀 숲의 HTML5 립을 통해서 이렇게 HTML 파일을 읽어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들 뭐 skip rows라든지 여기 attribute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여기에서 read underbar html URL로 받아왔고 이 받아온 데이터는 테이블이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구간 연평균 출생아 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연도 추계 인구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 증가율 합계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들까지 있는데요. 이 위키 페이지 문서에 보시면은 이제 HTML의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표들이 있어요. 인스펙트 해서 보시면은 소스 코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HTML 문서에 테이블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연도에서도 인스펙트 해보게 되면은 여기 테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스크롤 내려서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각주 외부 링크,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의 인구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 인스펙트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오는 게 read underbar html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이라는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이제 table.shape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쉐이프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가 CSV를 가지고 왔을 때는 쉐이프를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알기 위해서는 랭을 통해서 파이썬에 있는 길이를 재는 요 랭을 통해서 길이를 재보면은 이 안에 테이블이 3개가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테이블에 0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구간 연평균 출생아 수, 그 다음에 연평균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키 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위에 맨 위에 있는 여기 UN 추계라고 되어 있는 이 표를 가장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럼 다음 표 출생 및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에 0, 그 다음에 테이블에 1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인구 테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인구 테이블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변수로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이기 때문에 df.shape 하게 되면은 행과 열의 수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f.head 하게 되면은 이렇게 1925년부터의 이제 추계 인구와 이제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수,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f.tail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192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테이블의 내용을 전부 다 가져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롤링을 사용해서도 이런 위키피디아 문서라든지 웹사이트에 있는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판다스에 있는 요 read underbar html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따로 크롤링 하지 않더라도 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다룰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크롤링을 하지 않고 이 HTML,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손쉽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인구 데이터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에서 이제 연도, 추계 인구,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조출생, 뭐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있는데요. 출산율 보면은 6.59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2019년 보면 이제 0.92까지 줄어들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지금 한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계속 1970년부터 계속 이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가 1925년부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구수는 조금씩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가 5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로 인구수는 늘어났지만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출생률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100만 명이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시각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본을 통해서도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본을 통해서 시각화 해보도록 할게요. import 시본 as SNS 하게 되면은 이제 시본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본은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행과 연로된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이 시본에서는 판다스를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 그려볼 때 라인 플롯 혹은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키피디아 가장 하단에 있는 여기 그래프 중에 이렇게 출생 및 사망이라고 해서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게 일단 출생자 수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런 포인트 플롯으로 이제 라인 플롯이나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 플롯 사용법 여기 괄호에서 Shift 탭 키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용법 보실 수가 있는데 X, Y, 휴, 데이터, 오더 이런 옵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옵션대로 이제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데이터는 위에서 지정해준 df 그 다음에 x축에다가는 이제 연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연도에 띄어쓰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컬럼 이름 이런 띄어쓰기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타에 꼭 주의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여기 이제 축의 인구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 플롯으로 이제 1900 여기 보시면은 25년부터 19년까지의 축의 인구를 그렸어요. 이렇게 폰트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폰트 에러가 발생해서 여기 X축하고 Y축의 폰트가 다 깨져 보여요. 이 폰트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sns.set 하고 폰트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폰트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고딕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폰트가 깨진 게 다시 잘 표현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글씨가 겹쳐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어서 애플 고딕을 지정을 했지만 이제 윈도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맑은 고딕을 이 폰트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애플 고딕 대신에 이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석을 풀고 주석을 푸는 방법은 이제 커맨드 혹은 컨트롤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석을 풀 수가 있고요. 근데 맑은 고딕하고 애플 고딕 둘 다 지정하시면은 이제 애플 고딕으로 다시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꼭 애플 고딕은 다시 주석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이제 폰트 깨지는 거를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 고딕으로 일단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애플 고딕으로 연도 지정을 했고, 네, 폰트를 좀 선명하게 표시하고 싶다 하시면은 from i python에 display이에요. 그 다음에 set 매플랄립 포매츠 import set 매플롤립 포매츠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폰트 설정을 조금 선명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나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그려보시게 되면은 폰트 설정이 약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레티나를 지원하고 있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레티나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레티나 지원을 안 하면은 좀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셋 매플라리 포매치 해주게 되면은 글씨 약간 조금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요. 일단 축의 인구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여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사이즈 조정을 하고 싶은데 그래프 사이즈 조정하시려면은 이제 임포트 매플랄립에 파이플롯에 as plt로 파이플롯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라이브러리 불러왔으면은 요 셀 다시 실행해 주셔야지만 써주셨더라도 그 불러올 수가 있어요. plt의 figure에 fig 사이즈를 통해서 그래프 사이즈를 한 15,4 정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축의 인구 그려보게 되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연도가 여전히 겹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plt.xtix의 로테이션은 60 정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글씨가 이렇게 가로로 표시되던 게 약간 기울여져서 보이게 돼요. 25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려니까 조금 많아서 이게 겹쳐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로테이션에서 이제 각도 90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보기 편한 형태로 글씨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축의 인구를 그려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같은 그래프를 포인트 플롯이 아니라 라인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포인트 플롯 대신에 그대로 라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C본에 있는 라인 플롯으로 바꿔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플롯으로 바꿔서 그리게 되면은 이 연도를 해마다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구간별로 표시를 해서 그리게 돼요. 일단 인구가 이제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출생아 수 그려볼 텐데요. df 하게 되면은 여기 출생자 수가 보여요. 그래서 이 출생자 수 위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 포인트 플롯 그렸던 거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출생자 수라고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출생자 수명 똑같이 복사를 해서 X축에는 연도, Y축에는 출생자 수로 포인트 플롯으로 15,4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Shift 엔터키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키 누르시게 되면은 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셀 실행을 해봤더니 이제 연도별로 출생자 수 명을 봤더니 이 전쟁 때 한 195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가 1970년대 이후로 이제 계속 이렇게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2019년에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숫자가 1, 2, 6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1, 2의 6이라는 뜻은 이제 이게 10의 6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의 6승은 제곱을 해서 10을 6개 하게 되면은 10만이죠. 그래서 이 맨 위에는 이제 110만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 맨 밑에 있는 0.3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구해 보시려면요. 여기에서 곱하기 0.3을 하시면은 이제 30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크롤링 해온 데이터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 출생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출생자 수는 30만 명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출생자 수 위에서 그렸던 것처럼 라인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포인트 플롯 대신 지우고 라인 플롯 하게 되면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 플롯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선으로 선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만 이렇게 숫자 X축에 표시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X틱스 요거 제외를 해줘도 이렇게 연도가 해마다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1, 2, 6 이렇게 해서 자연상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30만 명 정도다. 2020년 정도에. 그래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계속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제 신문기사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인구수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급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출생아 수를 그려봤는데요. 그러면 사망자 수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 와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플롯으로 출생자 수가 아니라 이제 사망자 수 DF 해서 보시게 되면은 사망자 수명, 요 컬럼명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생자 수명이 아니라 사망자 수명이라고 그려보게 되면은, 네, 사망자 수는 일단 이 전쟁 시기 때 굉장히 많이 늘었었다가 조금 비슷했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인구수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망자 수도 여기 아래에서 포인트 플롯 대신에 이제 라인 플롯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해마다 여기 라인 플롯은 표시는 하지만 요 밑에 연도 표기를 이제 각 구간별로만 이제 연도 표기를 하게 되죠. 이제 라인 플롯으로도 이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그려봤고요. 이제 이 위키 문서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출생 및 사망 1925년부터 이건 2016년까지를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함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에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한번 같이 표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생자 수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사망자 수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제 포인트 플롯 처럼 여기 포인트 플롯처럼 그려졌고, 글씨가 이렇게 기울여져서 25년부터 이렇게 2016년까지 표기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도 저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래프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포인트 플롯으로 저희가 1925년부터 19년까지의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그렸는데요.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망자 수하고 이렇게 출생자 수 이렇게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 플롯으로 그렸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출생자 수인지 사망자 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망자 수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색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사망자 수를 이제 오렌지색으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Shift 탭 키 누르시면은 이제 도움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 설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대로 이제 컬러 설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컬러는 하고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렌지라는 컬러로 이제 사망자 수는 표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5년부터 2019년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하고 거의 이제 좀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이제 X축도 조금 더 길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15,8 이렇게 해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도록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1950년대 이때 전쟁 때 이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출생아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이제 1970년대 오면서 이제 점점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 네, 이제 거의 이제 출생아 수가 이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이제 출생아 수와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C본에 있는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봤는데요. 판다스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를 통해서 그려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데이터 프레임을 약간 바꿔서 그려봐야 되는데요. df의 점
컬럼스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일단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연도하고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만 필요하죠.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컬럼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괄호하고 컬럼명을 써줘야 되는데 여러 개의 컬럼명 가져올 때는 리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여러 개의 컬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계 인구는 지우고요.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만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롯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의 플롯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연도가 X축에 오기를 바랬는데 연도가 X축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연도 X축에 오게 하려면은 뭔가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롯 밑으로 내리도록 하고요. 일단 DF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는 여기 있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다른 색상을 통해서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 연도가 이 X축에 표시가 되지 않고 0부터 80까지 여기 인덱스 값이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도를 X축에 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 인덱스 값을 연도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X축에 연도를 표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저희가 그렸던 거는 C본으로 그렸어요. 이 C본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할 수 있게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X, Y 옵션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판다스에 있는 플롯은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연도를 이제 우리가 X축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연도를 인덱스 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DF에 팝이라고 새로운 이름에다가 일단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복사하고 나서 이 연도를 인덱스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판다스에 있는 setIndex 기능을 통해서 이 연도의 연이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연도의 연이 이렇게 인덱스로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이 DF의 팝 사용하려면 이 변수에다가 다시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저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값 찍어보게 되면은 연도가 이제 인덱스 컬럼으로 내려갔고 출생자 수, 사망자 수만 있어요. 그럼 이 DF 팝의 플롯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X축에 있는 값이 연도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축, Y축의 이제 길이가 우리가 판다스 그 C본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프 사이즈를 변경을 해보고 싶어요. 15,8로 그렸었는데 이 플롯 안에 옵션을 적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fig size라는 옵션으로 15,4 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라인 플롯으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같이 그렸는데 정말 최근에 출생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이제 출생자 수하고 거의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문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 우리가 크롤링 하지 않고 판다스에 있는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래프하고 유사하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 보고 이 그래프 거의 유사하게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25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여기 2016년까지 있어요. 2019년까지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최근 한 30년 혹은 최근 50년만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DF 팝 하게 되면은 25년부터 19년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최근 50년만 그리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50부터 여기 끝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근 70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플롯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제 최근 50년 사이의 그래프만 그려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fig size는
15,8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프도 크게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근 50년만 그려봤더니 정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동안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전쟁 이후에 태어났던 세대들이 이제 점점 이제 사망자 수에 포함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출생자 수는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다스의 요 슬라이싱 기능 사용하게 되면 이제 최근 50년까지의 데이터만 이렇게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그 C본으로도 이제 전체 기간을 통해서 그려봤는데요. 이 C본도 이제 최근 50년 기간 동안만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DF에서 마이너스 50에부터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가져와라.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사망자 수도 마이너스 50에서 최근 50년간의 데이터만 그려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최근 데이터만 가져와서 그리게 돼요. 그래서 1970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인구가 이제 출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DF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추계 인구가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제 대한민국 인구 데이터를 같이 보고 이거를 시각화해보고 있어요. 여기 인구수 보면은 이제 192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제 출생아 수, 이제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총 인구 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추계 인구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DF하고 지금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봤는데요. 일단 sns.바플롯 하게 되면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인구수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바플롯으로 인구수를 그려보게 되면은 데이터는 DF, 그 다음에 X축에는 연도, 년을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추계 인구 명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1925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인구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리게 돼요.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X축 값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 plt.figure 하게 되면은 fig 사이즈를 통해서 그래프 사이즈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매플랄립을 통해서 매플랄립 파이플롯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연산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사이즈 설정이라든지 미세한 설정 하시려면은 파이플롯의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15,4로 조금 길게 그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plt.xtix 해서 로테이션하고 X축에 있는 이 숫자 값 좀 기울여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0으로 기울여서 보게 되면은 이제 축의 인구, 명,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이 축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 다음에 색상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하고 이제, 과거하고 약간 색상을 다르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럼 C맵하고 저는 블루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C맵이 아니라 여기 옵션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팔레트라는 옵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팔레트로 이 블루스라는 옵션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아니라 한 가지 색상을 통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색상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25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가 계속 쭉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바플롯으로 그렸던 거 우리가 똑같이 포인트 플롯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가져와서 바플롯이 아니라 이 앞에 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게 되면 이제 포인트 플롯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25년부터 2019년까지 축의 인구 보게 되면은 인구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 플롯을 통해서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 플롯 말고
라인 플롯으로 이제 선 그래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점으로 찍혀져 있는 것들이 이제 안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팔레트 옵션은 빼고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축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구 한 그 1000만 정도부터 이제 5천만 정도까지 계속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수가 얼마나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출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DF에 population 해서 가지고 와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저희가 실습했던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URL에 있는 문서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올 때 그 문서 안에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의 내용들을 이렇게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을 해주게 돼요. 여기에서 두 번째 테이블인 여기 연도, 축의 인구, 그 다음에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수를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